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어제 이재명 2심 재판에 모두들 상당히 멘붕 상태,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로 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 헌정사상 또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코미디에다가 국민을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판결이 어쩌면 민주당의 몰락의 신호탄, 그 다음에 민주당은 역시 그렇다, 또 사법부와 정치의 카르텔이 정말로 더럽구나라는, 또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절대 민주당은 오래 못 갈 정당이다, 믿지 못할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만들어진 사법의 그 판단이었거든요. 아마 저는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이거 자기네들 납부끄러울 정도의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사법부도 각성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유권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제가 12월 8일 날 편지를 내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12월 6일 날 또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만 그렇게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6일 날 보냈던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깊은 밤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께 구국의 충정 어린 글을 보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장벽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는 절대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서해 일기를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해 일기를 보셨다면 민주당의 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고뇌보다 단 한 가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각 계파를 따져 묻는 것보다 자유 대한민국 호를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 9월 22일 21시 57분 서해상에서 동생이 죽기 전부터 제가 무궁화 10호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슬리퍼를 존재로 만들어 놓고 구명동이 부유물이라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슬리퍼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진상규명을 외쳐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용성 당직자 근무 수칙에 슬리퍼는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일반 사람들은 슬리퍼가 벗어져 있으니 자살이나 월북이라는 쉬운 접근성을 가졌을 거지만,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밝혀야 됐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맨 먼저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작하려 했으나 반박하자 다시 5가지의 사유를 들어 월북의 프레임으로 밀어붙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퇴임 때까지 숨기고 거짓 선동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죽고 나자 50여 분 만에 해경 수사라인 3곳의 연속적인 전화에 저는 경악했고, 평소 북한을 존경했느냐, 북한에 관한 것들을 보았는가, 불온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였는데, 저는 곧바로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첫 전화를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았고, 당연히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였다, 안타깝다, 위로를 전한다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면 새벽에 안보장관 회의 때 완벽하게 월북 조작 프레임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뒤집어 씌워졌을 것입니다. 21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서 활약을 잘 해주시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1대는 지금보다 더 적은 의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공격했고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108명의 여러분들께서 뭉치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미 8년 전 탄핵으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된 상태의 보수의 정치적 상태계가 미처 성장하기도 전에 풍전 등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또다시 미래의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잘 하든 못하든 5년의 임기가 마치고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포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파의 정치가 아닌 오직 자유 대한민국 호를 지키고 국민의 피눈물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당의 그늘에 있을 때 의원님들의 평가도 빛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입법을 통해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제3당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생각과 판단이 자유 대한민국호의 발전과 국민의 열렬한 성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 선언하고 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절박함에 조금이나마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호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 판단이 앞으로 보수 정부는 항상 반쪽짜리 정부만 된다는 불명예가 반복할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의원님들께 달려있다는 사명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11살의 어린 조카가 아빠의 죽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연하게 어른들에게 말했을 때 큰 아빠로서 너무도 괴로웠고 분노했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충정이 되어주시어 윤석열 정부와 자유 대한민국호를 지켜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2024년 12월 6일. 제가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계엄 발표 이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건강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였고 추운 겨울이다 보니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절박했습니다. 오직 절박하면 의원님들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전략의 부재가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21대부터 22대까지 문재인 정부의 악행이 우리가 5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 또 의원들이 해야 할 일, 보좌관들이 해야 할 일,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구분이 되고 또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 여의도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여당이 또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비춰지거든요. 앞으로 좀 더 전체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대형 스피커들이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희망회로 희망 고문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지금 어제의 판결로 민주당은 잠시 들떠 있겠지만 아마 저게 파국의 늪이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지금 또 천막당사에서 또 쇼맨십을 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보다 몇 배,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정당이 또 국민의힘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제1당이 저런 더러운 짓거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잘못된 판결, 잘못된 판단은 국민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앞으로의 그 전국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